오늘도 역시 상승 패턴에 대해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AP위성입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위성통신 단말기와 위성시스템 개발기업 AP위성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주가는 깊은 숨고르기에서 벗어나 상승 랠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조적인 성장 구간에 있다는 평가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위성시스템 사업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해 구조적으로 고속성장 추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AP위성 주요 사업은 인공위성 및 인공위성 관련 부품, 위성통신 단말기의 개발 및 제조이다. 주요 고객은 두바이 소재의 이동위성 통신사업자 수라냐이다. AP위성은 아랍에미리트 이동통신사업자 수라냐의 위성통신 단말기를 독점 납품한다. 또한 수라냐의 정지궤도 위성을 이용해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 이동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점적 공급 구조로 신규 발사될 수라냐 위성에 대한 단말기 역시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성조 하나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AP위성의 위성 시스템 사업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해 구조적으로 성장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AP위성의 지난해 사업부별 매출 비중은 위성통신 단말기 63.5%, 단말기 개발 용역 13.6%, 단말기 상품 판매 0.3%, 인공위성 및 부품 개발 22.6%로 구성돼 있다. 배 애널리스트는 올해는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29.86% 증가한 641억 원, 영업이익은 3.7% 늘어난 104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위성통신 단말기는 신제품 출시로 연 3%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위성 시스템은 약 500억 원 규모의 수주 잔고와 위성 프로젝트 추가 수주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배 애널리스트는 올해 8월부터 스마트폰 형태의 신제품 약 2만 대를 추가로 납품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단말기 납품은 기존 연 4만 내지 5만 대 수준에서 2만 대 정도가 추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지난해 매출에는 개표 결과 전송 단말기 RTS 수출이 포함돼 있어 신제품 출시에도 불구하고 사업부 매출 성장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통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미래는 위성을 통한 글로벌 통신망을 장악하는 나라 그리고 그런 기업이 세계를 선도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도 모두 통신 위성을 이용한 드론이나 무인기가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크 전쟁이나 중동 전쟁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정밀 타격으로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무력화시키는 작전들이 수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주들도 싹 다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관련된 우주항공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도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주식 투자의 핵심 원리는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의 1차 상승 초입, 그리고 2차 상승 초입 혹은 3차 상승의 초입을 잡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들입니다. 이런 자리들만 찾아다니자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러고 나서 단기 대응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익히시면 됩니다. 문제는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역시 답은 공부입니다. 지금 전력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모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어 미래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을 선점하여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연구하고 또 연구하셔야 합니다. 제가 교육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될 것 같네요. 머니인사이드란 채널에서 가져온 교육 영상 때문에 영상 도용 문제로 경고를 한번 먹었습니다. 이제 교육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대신 소개를 해드릴 테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달란트 투자란 채널에서 2050년까지 일감 폭발, 전력기기, 이주식, 전세계 시장 다 먹는다란 영상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자료를 다 찾아보고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네이버와 유튜브, 이 두 개의 정보 채널에서 나오는 자료만 검토해 보아도 답이 나옵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차 상승 과정과 2차 상승 과정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승 각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3차 상승 과정은 상승 각도가 완만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1, 2차 상승 과정은 작전 세력의 의도적인 작업에 의해 상승을 한 것이고 3차 상승 과정은 이 종목 자체의 모멘텀 때문에 상승을 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1, 2차 상승 과정보다 더 안정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점에서는 조정이 나오겠지만 3차 상승 최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평선들이 정배열되었고 차분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밑에 수급도 적당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도 좋습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봉에도 OBV 보조 지표를 첨가하였습니다. OBV 보조 지표에서 계단식 상승이 보이실 것입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이 주식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색 웅덩이에서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는 지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타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봉을 보실 때 이 지표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에서 보았던 1차 상승 과정은 이 차트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2차 상승과 3차 상승 과정만 나타나 있습니다.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황금 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1선 돌파 자리입니다. 121선의 하락 각도도 좋습니다. 엠벨선과 21선 그리고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밀집된 상태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평선들이 밀집된 지점에서 돌파가 나오는 자리가 이렇게 좋은 타점이 됩니다. 이제 장대 양봉 이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장대 양봉 이후 눌림이 나오지 않고 지지라인을 지켜주며 추가 상승하는 계단식 상승 패턴입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이 계단식 상승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선이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지바입니다. 이 지지라인을 아랫꼬리로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주요 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고 엠벨선이 깨질 때 매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상승 과정에서 눌림이 나올 때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됩니다. 상승 추세에서 일목균형표가 깨어졌다면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반증에서 이 기준선이 깨어지지 않고 터치하고 반등한다면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입니다. 이제 3차 상승의 초입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1선 돌파 자리입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 돌파 자리입니다. 엠벨선 돌파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평선들이 밀집된 상태에서 돌파가 나온다면 좋은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딱 보기에도 주요 저지바를 돌파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이후 주가의 흐름을 보면 과대 낙폭 이후 121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121선의 하락 각도가 안 좋습니다. 역시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급락이 나옵니다. 이후 121선의 지지를 받으며 횡보를 하다가 급등이 한번 나옵니다. 차트를 크게 해서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급등이 나오기 전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이렇게 좋은 타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장대 양봉 이후 계속 돌파를 시도하지만 저항 라인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선이 앞으로도 주요 저지바가 될 것입니다. 저항 라인 돌파에 실패하자 어김없이 급락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가 막히게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것도 조건 검색식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찾는 조건 검색식을 같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 주가는 파란색 저지바를 돌파한 후 파란색 저지바의 지지를 받으며 횡보를 이어가다가 다시 아랫꼬리로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히 빨간 저지바에 딱 걸려 있습니다.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수급이 받쳐주어야 합니다. 깔짝깔짝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방에 뚫어야 합니다. 거래량 없이 돌파가 나온다면 가짜 돌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다시 저항을 받고 밀린다면 파란색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61선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도 주요 맥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두 지점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 다 61선 돌파 자리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61선의 하락 각도입니다. 파란 원에서는 61선의 하락 각도가 급격한 것이 보입니다. 반면 빨간 원에서는 오히려 61선이 상승 추세입니다. 61선 돌파 자리를 찾을 때 이것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앞에 돌파는 가짜 돌파이고 뒤에 돌파가 진짜 돌파입니다. 다음 장대 양봉 이후 타점을 잡는 것을 앞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상승 과정에서 N벨선을 타고 가며 상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스파이더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억나시나요? 대변 차트에서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죠? 그렇습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였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놓쳤다면
기회가 또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공중부양선 돌파 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을 때 두 차트를 번갈아 가면서 관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골파기 지점이면서 61선 돌파 자리입니다. 제가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골파기 지점이면서 데드라인 돌파 자리입니다. 제가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61선 돌파 자리입니다. 제가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61선 돌파 자리입니다. 이후 주가는 61선을 타고 가면서 이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혹은 61선을 살짝 깨고 반등하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작은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좋은 매수 타점입니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차트를 따라가면서 눌림을 줄 때 타점을 잡는 것이 바로 줍줍기법입니다. 제가 한창 단주로 연습을 할 때 이 줍줍기법으로 1년 동안 실험을 해보았더니 수익률이 엄청났었습니다. 눌림에서 매수하고 단기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눌림에서 매수하고 단기 고점에서 매도하고 이것도 맞들이면 다른 거 못합니다. 저는 또 이러한 상승 패턴을 퐁당퐁당 패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61선이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서 캔들이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거나 61선 밑으로 살짝 잠수한 후 반등하는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봉에서 살펴보았듯 지금 상승 과정이 급격한 상승인지 이렇게 완만한 상승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에 걸맞는 매매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입니다. 상승 패턴을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차트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N자형 파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최초 상승 이후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세력놈들이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점을 잡을 때 바로 여기가 황금 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리도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이네요. 이제 일목균형표 기준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캔들들이 이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지지라인을 잘 지켜준다는 것은 곧 돌파가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선이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지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돌파 뒤에 조정을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라인은 깨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지해야 합니다. 아, 이거는 N자형 파동이 아니라 계단식 파동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곧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가 여기입니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면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깨지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깨진 자리입니다.
동시에 21선이 깨진 것도 보입니다. 이때가 매도 타이밍이 됩니다. 박스권에서는 상향 돌파가 나올지 반대로 하향 돌파가 나올지 미리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추세가 결정된 후에 매매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후 길게 횡보하던 주가가 일목균형표 기준선 위로 올라오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기가 매수 타점입니다. 이후 전력 이슈와 함께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 매수 매도 타이밍을 한 번 더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차트는 상승 패턴에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데 중요 단서들에 대해 공부하기에 딱 좋은 차트입니다. 다른 차트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을 만나면 이 차트를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61선 차트로 가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61선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 매수 매도 타점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 매수 타점입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발생한 최초 상승 지점입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골파기 매수 타점입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골파기 매수 타점입니다. 공중 부양선에서는 작은 골파기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골파기가 나온 것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자리가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음 매도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입니다. 공중 부양선이 깨어지지 않으면 쭉 끌고 가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공중 부양선이 깨어질 때 매도합니다. 이후 횡보하는 기간에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매수 타점은 어디일까요? 여기입니다. 61선 돌파 자리입니다. 동시에 공중 부양선 돌파 자리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변 차트에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두 차트를 번갈아 보면서 타점을 잡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또 다른 차트로 가서 상승 패턴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즘 M&A 이슈로 핫한 SMCNC입니다. 제가 최근 부분은 잘라냈습니다. 매집봉이 무지하게 많이 보입니다. 이런 하락 추세에도 누군가는 물량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누구긴 누구겠습니까? 제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놈들이지요. 제가 전에도 말했습니다. 이런 차트를 보면 시드의 일부를 예측샷 개념에서 과감하게 던져 놓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조정을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들어가야 할까요?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장 때 양봉 거래량의 70% 정도의 거래량이 다음날 발생을 했습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격에서는 장대 양봉 고점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불안합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거의 고점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주포가 손을 놓아버려 거래량이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팔고 나갈 사람이 다 나갔기 때문입니다. 즉 앞에서 매물 소화가 충분히 된 상태입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해야 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첫 상승 이후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느냐가 늘 관건입니다. 거래량을 보고 주포가 손을 놓았을 때 주가가 어디까지 빠지느냐를 보면 됩니다. 손을 놓고 기다리면서 주포는 생각합니다. 팔고 나갈 사람들이 얼마나 나오는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급등을 시킵니다. 그래야 매도 물량을 소화할 필요 없이 비교적 가볍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큰 눌림이 나오지 않는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 패턴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주요 저항 라인입니다. 보시다시피 위에 매물대도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지지라인이 될 만한 선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매매법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항시 돌파보다는 눌림의 관점에서 매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돌파가 나오든 눌림이 나오든 이 선들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시노팩스입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시노팩스가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상생혁신사업 국책과제인 엣지 컴퓨팅 기반 말초혈액을 이용한 일반혈액 진단 및 혈액암 세포 분석 시스템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중견기업 상생혁신사업 최종평가위원회에서 개발 성과를 발표한 뒤 한국산업진흥원으로부터 국책과제를 완료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국책과제는 2022년 산자부 중견기업 상생혁신사업 프로젝트로 진행됐으며 주관기업으로 시노팩스가 참여했고 공동연구개발기관에는 국립암센터, 헬스커넥트가 나섰다. 시노팩스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혈구분석기와 레보너치블랩, 언에치앱 기술을 적용한 카트리지 개발을 진행했다. 혈구분석기는 올해 1월 식약처 자동혈구 계산기 품목 1등급 체외 진단기로 등록을 마쳤다. 회사는 이번 혈액 분석 시스템에 적용한 신기술 6건에 대한 특허 출원도 마쳤다. 시노팩스가 개발한 혈구 분석기 루미오는 가로와 세로, 높이 각각 15에 1.23 초소형 제품으로 병원에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루미오는 자체 개발한 굴절광학 기술과 함께 AI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루미오는 딥러닝으로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혈구, 형태학적 분석을 통해 염증성 질환과 혈소판 질환, 빈혈, 감염 등 질환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상혈구 분석을 통해 백혈병과 림프종 등 혈액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레보너칩 기술을 적용한 카트리지는 일반적인 수작업 혈액 분석에 필요한 혈액도말과 건조, 염색, 세척 등 4단계 과정을 일회용 카트리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제품이다.
민철홍 시노펙스 인공신장 R&D 센터 박사는 이번 국책과제 성공을 계기로 레보너칩 기술을 적용한 카트리지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업그레이드해 양산성을 확보하는 등 완성도를 높이고 혈액으로 분석 가능한 질병의 종류와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혈액 한 방울로 약 10분 만에 혈액 진단은 물론 혈액의 형태학적 분석 데이터를 핸드폰 전송이나 프린터, 출력이 가능한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중증 질병 조기 진단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가 며칠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들을 다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와 한번 이슈를 탔던 종목들은 반드시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아야 합니다. 시노펙스 역시 올 초에 한번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얼마 전까지 관찰하고 있었는데 요즘 하도 정신이 없어 아차하다가 급등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관심 종목 관리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지점입니다. N자형 파동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세력놈들은 최초 상승 이후 개미들을 털고 가기 위해 이렇게 길고 긴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은 여기부터입니다. 이 자리를 놓치지 말자가 제 지론입니다. 이 자리를 찾아내는 검색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머리가 빠개질 지경입니다. 같이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1선과 1일선의 이격도를 조건으로 넣어야 이런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조건들도 더 첨가가 되어야 합니다.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후 주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주가는 고점에서 보합권을 유지합니다. 박스권에서는 상방 돌파가 나올지 하방 돌파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릅니다. 오직 주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방 돌파가 나왔습니다. 21선이 깨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상승 과정에서 눌림이 나올 때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훌륭한 매수 타점이 된다. 이걸 또 정리해서 매매일지에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이후에도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슈팅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기준선을 깨고 내려옵니다. 최근에 3중 바닥을 만들고 급등을 했습니다. 쌍바닥보다 더 좋은 것이 3중 바닥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힘을 많이 응축했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 장대 양봉이 기준선을 돌파했습니다. 전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습니다. 소화해야 할 물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주요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들입니다. 매매법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이 불금이네요. 저는 그냥 영화나 한 편 때리고 잘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